자기 인생을 놓고 허무하다, 원통하다, 억울하다. 내 인생 글로 쓰면 책 몇 권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내가 보통 살아서 아니면 보통 이하로 살아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절반 이상이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 간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까요? 고관대작은요. 지금 선거한다고 난리죠. 그들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기억나는 장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장관이 아니라 군수만 해도, 제 고향 전라북도 진안 군수만 해도 거기에 희비 애락이 얽혀 있습니다. 군수 되기까지 10년 공들였는데도 군수는커녕 몇 번씩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군수 어쩌다 됐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장관 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내 인생은 잘 나갔다, 나는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인생을 쭉 돌아보면 영광과 그 욕된 것이 반반일 겁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장관 지낸 사람인데요. 합천생입니다. 경남이죠. 경남 합천에서 전두환도 태어났죠. 거기서 태어나서 경남고 수석을 했습니다. 경남고는 부산에 있는 명문고죠. 서울법대 나와서 행정고시도 역시 수석을 했습니다. IMF 때는 그 경제개통 차관이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죠. 금융위기, 자, IMF 1997년, 금융위기는 2008년이죠. 그때 다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나 그 뒤에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래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만수입니다. 강만수, 뭐, 야구 선수가, 아니, 배구 선수던가요? 자, 강만수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세무서에서 시작해서 5급이죠.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그래서 1급이던가요, 장관이? 장관에까지 오른 강만수. 그는 인생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가 경주 세무서로 이렇게 발령받았는데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자식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고향 합천에 할머니, 부모님이 살아계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그 부모와 할머니를 모셔가지고 경주 불국사를 구경시켜 준 것이 자기 처음에 자식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5급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지만 자식 노릇 참 힘들고 애비 노릇도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대 중간으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다. 금융위기, 그 이전에 외환위기 때는 특히 한 6개월 정도는 자정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강만수가 쓴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이렇게 강만수는 나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실제로 썼습니다. 몇 권 책을 이렇게.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생도 파란만장하니까 쓸 것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소설이 무엇인지, 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쓸 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쓰죠. 자기 인생이 하찮게 평가받을까 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하찮게 봐서. 왜? 고관대작들도 책 안 쓰는데 내가 뭐라고 미관말직이 아니라 아예 농투산이로 살았는데 이 농투성이가 쓸 게 뭘까 있으라고 하면서 안 쓰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어찌 보면 강단 있는 강만수니까 책을 썼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그러던가요? 장관 때 무엇이 경험이 됐느냐?
IMF 경험이 매우 유용했다고 하겠습니다. IMF 때 배운 교훈 5가지, 그것으로서 금융위기 때 자기가 장관하면서 잘 써먹어서 극복을 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호평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교과서적인 정말 사례다, 정말 선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엄청나게 비난하더니 그런대로 잘 극복을 해놓으니까 칭찬은커녕 가만히 있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침묵하면 잘한 거예요. 잘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론가가 많지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행정가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IMF 때 무슨 교훈을 얻었길래 그렇게 내가 IMF 때 배운 것으로 이때 했다고 하냐. 위기, 교훈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위기는 온다, 위기는 반복된다, 그리고 대외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외 외교, 그 다음에 그 수출, 수입, 경상수지, 이런저런 경제 문제가 많은데, 기재 보니까 대외 균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그 다음에 환율이 주권이다, 그러고 있어요. 환율이 바로 주권이다. 환율은 말 그대로 외국 돈과 우리 돈이 교환되는 비율이죠.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1,500을 넘고 있는데, 환율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 주인 권리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 너무 좀 소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환율을 억지로 안 되니까 이제 시장에 맡기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게 통상 외교 마찰을 일으킨다든가, 이런저런 대외 변수, 그 다음에 그 엔화 때문에도 그러죠. 환율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런 그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외환은 많을수록 좋다. 외환, 다다익선.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외환이 적어서 사실은 외환 위기 겪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살 길은 뭐냐? 기술. 기술, 이게 살 길이다. 이 5가지 교훈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경제 현장에서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그것을 극복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융위기에 있다. 어떻게? 먼저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금융위기 때 선방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관료도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지시를 많이 받잖아요. 정치하는 친구들 보니까 무마, 어떻게든 그냥 임시방편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타협,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적당히 하자. 인기, 포퓰리즘, 이렇게 정도와 원칙을 저버리고 무마하고 타협하고 인기 영합적인 정치를 하는데, 자신은 원칙을 고수했다, 정도를 고수했다. 그래서 강고집, 최고집보다 강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강고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원만한 관료는 오히려 싫어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 길이 바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그 관료 4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 관료 생활 40년은 공직 40년, 40여 년입니다. 공직 40여 년은 비판과 비난으로 범벅된 세월이었다. 공직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과 비난의 범벅이었다. 그럴 정도인데, 이 IMF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한 10여 년 동안 야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관료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는데, 아마 야인 생활을 할 때 후배들은,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전직이 뭐면, 전직 교장이면 어디 가서도 교장입니다. 저도 국악원 가면 교장, 뭐 이를테면 어디 뭐 모임에 가도 교장, 동창회 가도 교장 불러주거든요. 저거는 그냥 교사하다 그만두고, 교수하다 조교하다 강사하다 그만두고, 학원 원장하다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60대 그냥 5, 8년 객띠로서 살고 있는데, 전직으로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은
강만수 후배들은 장관을 많이 지내가지고 후배들은 어디 가나 장관님 하는데 자기는 차관이었기 때문에 차관 하는 게 억울해서 아마 집에서 그 내심을 한번 토로했던가 봅니다. 뭐라고? 딸 있는 데서 하루라도 좋으니까 장관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장관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 악플에 대응하느라고 딸이 아마 무슨 병이 있었는가 본데 악플에 혼자 대응하느라고 아버지 악플 막아주느라고 병세가 악화해가지고 아주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 소원을 이뤘으니까 이제 그만두면 안 돼 했는데도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친다는 그런 자세로 위기에 대응을 했는데 그 뒤에 칭찬은커녕 비난만 쏟아지고 비판만 쏟아지니까 한 1, 2년 동안 정말 선방을 하고 국민위기를 극복하고 자기는 이제 그만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만두어서 그냥 잘 살게 그럭저럭 살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우조선 해양 사건을 해가지고 징역 5년 물론 뭐 조금 남겨놓고 가석방 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강만수가 본래는 관료 쪽보다도 한때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년퇴임 한 다음에 2022년이니까 45년생이고 22년이면 얼마나 45년생이에요. 합천. 자, 그런데 진짜 소설가로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 등단 요새는 의미 있나 없나 그러지만은 그런 타인의 평가를 받아 이 사람 소설 써도 되겠네, 이 사람 시 써도 되겠네. 저는 국어교육 전공하고 국문학 전공했는데 뭐 시도 좀 쓰다 그렇고 시도 좀 쓰다 그렇고 뭐 요새는 시 읽지도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 갔는데 이런 어찌 보면 자기 경험담을 쓰기도 하지만 소설가로 등단해서 소설도 쓰고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도 쓰는데 이 책 뒤에서 자기 시를 자기 인생론을 담아서 자,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게 인생 이야기고 감정 이야기잖아요. 타인 이야기, 자신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런데 비 오는 날 자기가 훈장을 2개나 받았는데 공직근무하면서 비 오는 날 한강에 가서 그 비장하게 훈장을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강물에다 훈장을 던지니까 뭐 던지면 훈장도 아마 둥그렇겠죠. 둥그렇게 딱 물결을 일으키면서 가라앉죠. 그러면 한강은 유유히 흐르죠. 거기서 6.25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 그동안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전쟁 참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삼키고도 한강은 도도히 유유히 흐릅니까? 그런데 그 훈장 하나 던진다고 한강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훈장 2개 던지면 무슨 거기서 용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비 오는 날 훈장 던지고 또 빗방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강만수는 시인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강만수가 쓴 걸 그대로 읽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시대의 아픔이 아려와 조국이 나에게 준 2 훈장을 버리러 한강에 갔었다. 40여 년 나의 헌신은 강물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남기는 슬픈 전설이 되었다. 자기의 그 헌신, 40여 년 공직의 헌신 2 훈장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그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쉽니다. 빗방울 하나가 강물에 떨어진다.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강물로 사라진다. 삶이란 작은 동그라미 강물에 그리는 것. 자, 강만수의 훈장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또 저도 그 2호선 한강 건너는 거기 한번 쭉 왔다 갔다 하니까 한강이 한 1km?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렸는데 1km?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꽤 걸리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찌 보면
투신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도 둥그런 물을 만들잖아요.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한강이 메워지겠습니까? 누구 하나 죽고 산다고 해서 훈장 던진다고 해서 한강이 뒤집어지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빗방울 하나에서도 인생을 봤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인생을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강물에. 응? 동그라미 그리는 것이다. 근데 그 동그라미가 크지도 않다. 작은 동그라미. 그렇죠. 한강이란 그 도도한 강물의 역사적 그 청사 같은 강물에 비하면 우리의 이 동그라미는 우리 몸을 던져도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릴 뿐인 거예요. 뭘 어디다 그렸느냐? 강물에. 그럼 강물에 그리면 그 동그라미가 흔적도 없이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 무상을 읊은 것이기도 한데 인생이 뭐냐? 작은 동그라미를 강물에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빗방울 하나도 강물에 동그라미 그리고 인생도 훈장도 그 자기 몸을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을 선택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도 다 강물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흔적도 없이 잘 흘러가죠. 그리고 강만수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기재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없어도 한강은 유유히 잘 흐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어찌 보면 왜소한가,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 인생의 뜻이 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뭐 이슬 같다느니 안개 같다느니 또 인생은 나그네라느니 인생은 소풍이라느니 여러 가지 자기 인생관을 담아서 은유를 하고 지규를 하죠. 그런데 강만수는 이렇게 은유했어요. 인생은 뭐냐? 작은 동그라미를 강물에 그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규정하는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강만수에 대해서 참 어렵죠. 사실 장관되는 게 쉽습니까? 별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별이 그 윤석열 어떻게 보면 계엄 사태 때 연루돼서 곤욕을 또 치르고 그러잖아요. 대령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 김현태든가요? 보니까 또 다시 내 인생을 군인이 아닌 이 정치인으로서 한번 써보겠다. 그래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강만수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이렇게 소설가로 시인으로 다시 등단해서 그래서 합천 거기에서 어릴 때 진달래 따먹고 소 먹이고 꼴 베고 나무하고 밭에서 밥 메고 논 메고 하던 그 어린 시절 중학교까지 다니면서 어린 시절의 농가의 이 빈농의 아들로서 하던 일,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고학하고 계속해서 가정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슬픈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는 특히 그걸 이해 못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막 존다고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려고 했다는 일이라든가 여기서는 학교를 그만둔 걸로 나오던데 대개는 보면 그냥 그 경남고 졸업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파란만장하게 살았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살았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었다, 멋진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